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밀폐 공간의 선박, 맨홀과 수직갱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폐 공간의 장소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의하면 밀폐 공간은 법적으로 18가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과 5번의 항목은 수직갱과 선박, 맨홀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목에서의 항만 작업 중 맨홀 작업은 공사를 위해 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시건 장치를 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선원이 맨홀을 출입을 위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선원이 해당 맨홀 출입을 위해 거품 효과의 지식의 위험 요인을 상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 시 반드시 관리자가 외부에 상주하고 가스 농도 측정, 그리고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상시 조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봄, 여름에 맨홀 지식 사고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거품 효과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분류됩니다. 이는 황화수소의 갑작스런 증가로 발생하는 지식의 유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품 효과는 무엇일까요? 콜라와 같은 소다수를 흔들어 뚜껑을 열면 갑자기 거품이 확 나오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오폐수에는 자연적으로 황화수소나 다량의 암모니아 등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오폐수 내부에 가라앉아 있고, 오폐수에는 얇은 막이 있어 평상시에는 누출을 막고 있어서 정상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유해가스 농도가 정상을 나타내지만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실제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막이 파괴되고 유해가스 농도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황화수소 중독에 이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즉, 작업정 측정 결과값이 정상을 나타냈어도 작업 중에는 순간적으로 고농도가 발생하여 질식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황화수소의 발생 기전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로 각종 유기물들이 유입됩니다. 미생물에 의한 산소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산소 농도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유기물 분해가 더 활발해지고 산소 농도는 더 감소하고 황화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하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온이와 슬러지층 등의 파괴로 폐수 내부에 잔존해 있던 유해가스 농도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황화수소 주요 발생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농도 측정을 상시 계속해야 하며 정상 농도를 나타냈어도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수직갱을 통한 터널 작업의 경우입니다. 수직갱은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는데, 이때에는 정상 적정 공기를 늘 나타내고 있어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굴착기를 통해 수직구를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이때에는 자연 배기만으로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상태가 적정 공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밀폐 공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발생에 의한 급성 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경암 등의 단단한 암석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작업의 효율을 위해 발파를 시작하는 단계에 도래합니다. 발파 후 대부분의 산소 농도는 정상을 나타내지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급성 중독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은 왜 위험할까요?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 혈색소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해하는 질식제 중 하나입니다.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무색, 무치, 가스이며 불완전 연소 시에만 발생합니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고, 이때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며 혈액의 점액성을 높여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질환을 가진 관성동맥 질환자 근로자들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며
뇌의 산소 전달을 방해하여 질식의 위험에 이르게 합니다. 사업장에서 출입하는 모든 밀폐 공간을 파악하여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를 파악할 때는 목록화를 하고 이때 도면을 활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해서 같이 보관하고 있다면 더욱 빠르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맨홀은 다수 존재하고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출입자와 면담을 실시하며 직접 눈으로 보고 밀폐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홀의 입구부터 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로프를 이용해 하부 지점 그리고 마지막 지점을 측정합니다. 더욱 깊은 내부 안쪽은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실시하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1시간 이상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홀에 출입금지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시건 조치와 볼트 체결을 합니다. 출입 시에는 무전으로 상시 공유를 하며 비콘과 같은 센서 설치하여 맨홀에 출입하는 순간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스마트 안전 관리가 현장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직갱의 밀폐 공간은 출입하는 계단이 일방향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수시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로프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 그리고 마지막 끝 지점을 측정하고 이때의 적정 온기를 확인하더라도 송풍기를 틀어 환기를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수직구 하부를 고기압으로 변화시켜 자연 환기의 효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충분한 환기 후 중간 지점을 다시 측정하고 작업 장소 맨 하부를 다시 측정하여 관리합니다. 밀폐 공간의 선박 맨홀과 수직갱 관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작업을 위한 장소도 아닌 장소도 함께 파악하기. 밀폐 공간을 목록화하기. 수직갱의 경우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발파 작업 후 일산화탄소 관리하기. 맨홀의 경우 해당 선원들과 상담하여 자주 출입하는 장소 파악하기. 맨홀 등의 출입 시 황화수소, 급성 중독에 주의하기. 단독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을 하며 무전으로 상시 공유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네, 지금까지 밀폐 공간의 선박 맨홀 관리와 수직갱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